자,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Art of Listening, AOL 저자 남중희 선생입니다. 자, 이 책을 출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청취력 그리고 청해력, 더 나아가서는 문제풀이까지 학습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, 자, 그 중에서 우리가 청취력은 받아쓰기와 또는 반복 청취를 통해서 키울 수 있고 연음 현상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고 했었죠. 근데 이 청해, 듣고 바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주 막막한 경우가 많고, 또 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습니다. 따라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이 보조 강좌를 찍게 되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공부할 그 내용은요,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 영어를 듣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. 근데 절대 해석해서는 원어민의 듣기 속도를 여러분들이 따라잡을 수 없고요.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, 사고 자체가 원어민처럼 돼야만이 영어를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따라서 그러면 영어를 그냥 듣고 해석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려면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?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어민들이 영어를 말하거나 또는 들을 때 사용하는 구조가 있습니다. 이 구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청해 구문이라고 얘기하는데, 그 청해 구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, 그리고 이 지식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따라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원어민의 사고를 체험하게 되고, 그러면서 영어를 듣고 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자, 우리가 영어를 듣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?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말과 영어의 구조가 다른데, 영어의 구조는 어때요?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돼 있죠. 따라서 우리가 주어를 인지할 수 있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. 따라서 우리가 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주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동사를 챙겨 듣게 되죠.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상 청해의 70% 이상이 거의 다 끝나게 돼요. 즉 앞에 주어와 동사만 잘 잡아도 영어를 학습,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어야겠죠. 자,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는, 가장 대표적인 주어 요소는요, 여러분들 뭐가 주어가 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가 바로 뭐죠? 명사가 되겠죠. 이 명사는 당연히 주어로 쓰이는데 이 명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. 이 명사 말고 또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가 좀 길어지는 경우죠. 명사 오브 명사나 또는 명사 오브 ing 같은 것들이 올 때 또 역시 주어가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는 하나의 덩어리로 들을 수 있는, 특히 오브가 있을 경우에 앞에 있는 명사를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명사나 ing를 B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B의 A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해준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우리말처럼 인지하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자, 선생님이 지금 해석을 하긴 했지만 이 덩어리로는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. 아예 덩어리로 들으라 그래서 그 덩어리만 듣는 것보다는 그 덩어리 안에 있는 의미 파악은 될 수 있어야 이것이 덩어리로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지, 이 덩어리 안에 있는 의미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아무리 덩어리로 내가 잘 잘라도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또 하나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명사구가 있습니다. 그 명사구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죠? 투부정사나 또는 뭐죠, 여러분들? ing, 동명사가 올 수 있고요.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주어로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고요. 세 번째, 명사절로 가볼게요. 명사절이 올 경우에는 보통 주어가 될, 명사절 하면 종류가 상당히 많지만 이 명사절의 종류 중에서 주어로 쓰일 수 있고 빈도수로 가장 많은 그러한 명사절은 일반적으로 뭐죠? 왓절이죠. 왓절. 왓절이라는 것은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거나 또는 뭐죠? 동사가 오는 형태를 또 우리가 이제 왓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또 하나 올 수 있는 절이 뭐가 있을까요? whether절이죠. whether도 마찬가지로 뭐예요? 주어 동사나 동사가 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? 의문사절이 올 수 있습니다. 의문사라는 것은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들이 있죠. 그것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거나 또는 동사가 오는 형태.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, 마지막 한 가지는 복합관계사라고 해서 의문사 뒤에 WH 뒤에 ever가 들어가는 형태들이 있어. 알죠, 여러분들? whoever, whatever, whichever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whoever, whatever, whichever 뒤에 또 주어 동사가 오거나 또는 동사가 오는, 이렇게 크게 4개의 접속사를 동반한 주어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what은 우리말로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죠? 들을 때 인지하는 게 것. 그래서 주어 동사 하는 것. whether는 뭐죠? 뭐뭐인지. 그 다음에 의문사는 말 그대로 의문사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것입니다. 근데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who면 누가 뭐뭐 하는 것, 또는 what이 오면 무엇을 뭐뭐 하는 것,
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문사 플러스 에버는 뭐뭐든지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. 따라서 요 4개, 지금 선생님이 3개의 어떤 요소들을 바로 보여줬는데 요 3개의 요소들이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이고 요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듣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기다렸다가 듣는 연습. 요것이 주어 동사 청취의 가장 중요한 맥이고 그리고 청해에 있어서 거의 70% 이상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구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선생님이 책에서 지시한 대로 이 구조대로 이해하고 입으로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해준다면 이제 주어하고 동사 듣는 것은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.